안녕하세요, 이정빈입니다. 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기도 하지요. 옛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동화에는 분명히 개수나무도 있었고 옥토끼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달에도 갔다 왔죠? 네, 갔다 왔죠. 네, 정말 아직까지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정말 네. 달에 다녀온 것 같아요. 네. 뒤에 있는 발자국이 바로 그 증거인 것 발자국. 같은데요. 네, 그렇죠. 누구 발자국인가요? 저 발자국을 흔히 아폴로 11호 그리고 달에 처음 내린 사람은 전부 다 암스트롱만 기억하잖아요. 네. 나머지 두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런데 3명이 갔거든요. 근데 저거는 그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그분의 발자국이고요. 네. 암스트롱이 이제 찍어 놓으신 그런 발자국입니다. 당연히 닐 암스트롱일 줄 네,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저도 좀 어렸을 때 논쟁을 많이 하곤 했었어요. 네. 지금도 아마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하실 텐데 정말 갔었을까? 네, 그런 이제 의문을 많이 하죠. 근데 약간 그 음모론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96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소련에 이제 미국이 막 한창 우주 개발에 밀리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그 케네디 대통령이 뭐 60년대 가기 전에 달에 가겠다 선언을 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69년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보낸 것처럼 이게 꿈이었다 이런 그런 뭐랄까 음모론이 나올 만한 정치 문화적인 개연성은 있죠. 네. 있는데 그 달에 간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 설명을 하겠지만 안 가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음모론에 맞게 이렇게 꾸미기가 제 생각에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네.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지금 뒤에 사진이 나왔어요. 정말 유명한 사진이에요. 유명한 사진이죠. 근데 네. 저 사진 때문에 더 음모론의 이제 대표적인 사진을 하는데 네. 역으로 저분은 닐 암스트롱이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네. 저 사진을 이제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말대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저 사진 진짜 음모론이다. 저는 역으로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가장 네. 대표적인 게 저 하늘이에요. 네, 맞아요. 하늘 깜깜하게 보이잖아요. 깜깜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지구에는 이제 대기가 있는데 달에는 대기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고 희박하고 또 뭐가 좀 있어도 이렇게 중력이 약하니까 잘 날아가 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지구에서 일식 같은 거 일어날 때 달이 해가 이제 딱 가리면 순간적으로 전부 온 세상이 깜깜해지면서 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기 달에는 이제 낮이라도 하늘에 별이 떠 있어야 되는데 사진 찍었는데 왜 별이 없느냐. 그런데 카메라 이제 가지고 사진 찍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게 노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스냅 사진을 이렇게 착착착 찍으면 잘 안 나오던 것도 이렇게 계속 오래 노출을 주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저 사진도 그 스냅 사진 식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달에는 표면에서 반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 조리개도 좀 줄이고, 또 스냅 사진이니까 이게 뭐 1분, 2분 노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60분의 1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필름에 별빛이 닿아서 충분히 보일 정도로 노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만약에 별이 찍혀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조작된 사진이다. 그렇구나.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요즘 뭐 TV에 네. 보면은 밤하늘 너무 화려하게 잘 네, 찍히고 잘 찍잖아요. 그래서 저건 이상하다. 네.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저거는 없는데. 1969년에 필름 카메라고 이제 지금 디지털 카메라 보시면 하루에 진짜 별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뭐 30초 올려 우리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 찍으시는 분들은 그 DSLR 카메라를 가지고 밤새도록 찍어요. 그래가지고 수천 장, 수만 장을 그렇게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밤새도록 찍어서 우리에게 30초 동안의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저 사진의 좀 대표적인 게 저 깃발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말 많아요. 네, 말 많죠. 도대체 지금 이제 이게 다 달이 대기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대기가 없으면 뭐 잘 아시겠지만 바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도 없는데 어떻게 난리나. 이게 펄럭이고 있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아유, 이거 확인해야죠. 확인해야지. 확인사진을 딱 찍어야지. 사진을 인증샷. 찍어서 인증샷. 뭐 그것보다 저희도 어디 가면 인증샷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했던 뭐 기업이나 또 자기네 나라 국기 같은 걸 진짜 쫙 잘 펼치고,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에 갔으면 성조기를 잘 찍어오는 게
뭐 과학자들은 안 그렇겠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치일 거예요. 그 시기엔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사실 간 간 거잖아요. 네. 소련보다 먼저. 그러면 굉장히 잘 보이도록 기가 이렇게 있도록 하는 세팅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깃발이 이렇게 축 쳐져 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자세히 보시면 네. 깃발 위쪽에 이렇게 그 나무 기둥 같은 게 들어 있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다가 약간 폭격 같은 걸 터뜨려서 작용 반작용에서 이게 싹 펼쳐지면서 쫙 펼쳐지게 하는 이제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하고 가져간 거죠. 근데 이제 저거는 원하는 대로 쫙 펼치지를 못했어요. 약간 길이가 잘 안 맞아서. 그래서 마치 펄럭이는 것처럼 네. 원래는 이제 더 매끈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축 처진 게 있었다. 이러면 조작 사진이라고 또 역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첫 번째 그림에서도 네. 달 발자국을 봤는데 지금 저기도 발자국 네, 표시가 여러 개 많이 돼 있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발자국이라고 하면은 수분이 있어야지 이게 찍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근데 수분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달에 가서 달 흙 속에 있는 그 수분을 찾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지구 있는 사막보다 수분 함량이 더 많긴 해요. 네. 근데 그건 함량이고 물이 흐른다는 얘기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가 굉장히 두꺼운 먼지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찍으면 이제 찍히는데 바람이 없으니까 날리질 않는 거죠. 그대로. 예.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날려서 막 그랬다? 이러면 네. 저게 조작 사진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저기 보면 언뜻 보이면 이렇게 월면차도 있어요. 근데 네. 저렇게 큰 월면차가 사실 그 탐사선은 되게 되게 조그맣죠. 조그맣죠. 네. 근데 어떻게 저게 들어가느냐, 뭐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런 거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월면차를 가져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네. 그 트랜스포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뭐 카메라도 찍으면 삼각대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했다가 쭉 피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아,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립식. 이제 조립식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가지고 가고 예. 다른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처럼 굉장히 강한 프레임 같은 거로 차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망가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저 그림만 가지고 이렇게 달 음모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저 그림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걸 수 있는 모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상식을 가지면 네. 이제 저게 그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건 아는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아까 정치 문화적으로 그런 음모론에 대한 뭐 욕구랄까 이런 개연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흔히 약간 비현실적인 거. 네.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면 아예 안 믿죠. 근데 그럴듯한 것들에 대해서 믿는 그런 이제 좀 진화론적인 성향이 있죠. 아, 그리고 요즘에는 그 SF 영화가 너무 잘 찍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게 세트보다도 못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하지 의심을 않나.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달에 착륙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닐 암스트롱. 네, 그리고 그 사람밖에 예.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이 갔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폴로 11호잖아요. 아폴로 이제 17호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3호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착륙을 하고 나니까 동기를 잃어버려서 정치적인 네. 동기를 이렇게 좀 축소가 됐죠. 네. 그래서 거기 그 착륙하신 분들이 총 12명. 많으시네요. 근데 그분들은 이름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제일 처음 간 암스트롱하고 12명인데 사실은 12명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같이 갔죠. 이게 아폴로 우주선이 그 같이 가는 팀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한 명은 착륙을 안 하고 2명만 착륙을 하고요. 한 분은 궤도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운전 잘하는 사람이. 아,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착륙을 그렇죠.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착륙했다가 이 사람들이 오면 도킹을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이끌고 지구로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생존해서 돌아오는 게 제일 큰 어떤 가치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역설적으로 제일 뛰어나고 리더십이 강하고 이런 분이 착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안타깝죠. 그런 분들 이름도 꼭 기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폴로 네. 11호에 이제 닐 암스트롱이 네. 있었고 버즈 올드린이라는 분이 같이 착륙을 하셨고 이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이 선장이셨어요. 이거 궤도선에. 이름은 들어본 것 네. 같아요, 마이클 콜린스.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되게 뭐 속으로 화가 났겠죠. 그러셨지만, 근데 그분이 쓴 플라이 투 더 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자기는 뭐 별 미련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책을 쓰시기도 했죠. 뭐 달 탐사에 대한 게 잠깐 주춤하긴 했어도 네. 그래도 계속해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달 탐사 이야기는 뭐 우리들의 끊임없는 가십거리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앞으로도 그 얘기 더 쭉 이어서 네, 해주시면 최근에 또 안 다시 한번 달 탐사 붐이 있어서요. 그 얘기 모아서 또 한번 하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달 탐사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